이 부동산의 규제와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부동산 경매, 이 부동산 관련 업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책도 없고.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겠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강의파리들은 열심히 떠들죠. 부동산 경매, 부자 되기, 경제적 자유. 이거 선배님들이 생각할 때 부자가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경제적 자유는 또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나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거 부동산 경매로 부자 경제적 자유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지극히 낮다면 모르겠어요. 한 마리 혹해가지고 이 불법 컨설팅을 따라다니고 강의파리를 따라다니고 학원에서 공투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불법 컨설팅, 학원에서 컨설팅 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죠. 공인중개사 무등록행위죠. 매수신청 대리해야 됩니다. 등록하고 공제도 들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계속 이런 거 관심 갖다 보면 욕골 납니다. 1억 6,600에 시작을 했어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유찰됐죠. 5,693만 8천원. 입찰 인원이 8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8,518만, 180만, 아유, 씨. 이렇게 낙찰됐어요. 잘 받았네? 2등 금액 정확하게 8,500만 원입니다. 잘 받았을까요? 냄새 안 나세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2등하고 차이 없게 만들어 놓는 거. 8,500까지 써낼 거면 요때 뭐 했어요? 이 꼴 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낙찰가 90% 시대예요. 100% 넘게도 낙찰 받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그때 감정가 대비 시세 대비 모든 걸 생각하셨을 때 100% 넘게 받아도 이득이 된다고 하면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평균 낙찰가가 92%대 맞습니다. 근데 이 감정가라는 게 예전 아주 오래전이죠. 감가상각법이라는 걸 썼을 때는 건물이 낡아갈수록 이 감정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실정과 맞지 않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가가 치고 올라갔죠. 선배님들이 경매에 들어가실 때 최초 감정가를 보면 시세와 다름없습니다. 근데 시세 92%, 평균 낙찰가가 92%예요. 근데 여기 취득세 내죠. 명도비 들어가죠. 수리비 들어가죠. 대출이자 들어가죠. 여기다 선배님들 마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매 있죠. 경매로 넘어간 집 망한 집이에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거 몇 푼 싸도 안 사는 사람 많아요. 다 선배님들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자만 내다가 박살날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저한테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도 의뢰한 물건이 있습니다. 깨끗하대요. 학원에서 배웠죠. 여기저기 부동산마다 사진 첨부해서 문자 보내놓습니다. 팔아달라, 신경 써달라, 얼마 드리겠다. 시세가 그냥 단적으로 5억 5천이에요. 그게 5억 8천이에요. 이거 병신입니까? 이거 누가 사요? 다 욕심입니다, 선배님들. 생각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대출, 사업자로 90% 아직도 떠들어대죠? 안 나옵니다. 주택 대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요번 건에 상가 대출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 저 조건 다 맞추면 몇 명이나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양이파리 유튜버들 영상이 지금 몇 개월째 쉬고 있죠? 할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꼬셔봐야 대출이 안 나오는데. 소액이 어쩌고 돈 1,000만 원 가지고 빌라가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선배님들? 소액, 부동산에 소액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액으로 뭐 하실 거면 주식 경기 좋으니까 주식 배워서 주식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부동산은 항상 고액이 들어갑니다. 이거 누구 기준의 고액이냐? 내 기준의 고액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소액일 수 있죠. 소액 경매를 하려고 생각하시면서 선배님들이 500만 원 들고 오세요. 100만 원 들고 오세요.
최소 2, 3천, 3, 4천은 들고 오셔야지 뭐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돈 1,000만 원 타령하고 있으면 이거 전부 약 파는 겁니다. 대출 안 나온다. 그러니 얘들 영상도 없다.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은 이거 혹하시죠? 월 임대 수익 1억, 월 1억, 나도 1억씩 임대 수익 받고 그러고 지내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경매로 몇 개를 낙찰받고 내가 이걸 임대를 놓고 임대 더럽게 안 나가죠. 상가 이 임대료를 받아서 나도 이 1억을 해서 건물주 행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임대료 1억이 나오려면 선배님들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임대료 1억이면 연 12억이에요. 임대료로 받는 게. 근데 선배님들이 경매로 싸게 낙찰 받는다고 생각하면 수익률 6%만 계산할게요. 요즘 그냥 매매로 사도 수익률 6%인 상가들 많이 있습니다. 6% 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냥 6%로 계산하면 선배님들 이게 원가가 200억이에요. 200억 있는 사람이 경매 뭐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제 주변에 이거 이상 가지신 분들 종종 있습니다. 안 합니다, 경매. 점유자랑 싸우고 내보내고 풀이하고 부동산에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이 지랄을 왜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뭐 괜찮은 거 아니야? 200억 있어도 뭐 월세 1억 나오면 선배님들이 200억 현찰로 다 샀을까요? 대출 90% 얘기 안 하겠습니다. 80%만 얘기해도 160억이죠. 그럼 이 160억에 5% 이자만 생각해도 월 나가는 게 약 6,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받아가지고 2,600만 원, 3,600만 원 남았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상가가 3개겠습니까? 3개에서 1억이 나오겠어요? 정말 나온다면? 이 쭉 있는 상가들 중에 몇 개 비잖아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느 순간 이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 됐어요. 자산 저 정도면 경매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경매에 뭐 대단한 부자 있을 것 같죠. 뭐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경매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 하와이에 2달 살기를 하고 그런다. 선생님 저도 때만 되면 하와이는 아니더라도 괌 가서 한 달씩 있다 오고 했어요. 그게 무슨 경제적 자유입니까? 그냥 한번 그냥 플렉스 하는 거지. 이제 손님 다 떨어지니까 애들 발등에 불 떨어졌죠. 이제는 공매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매와 공매가 전혀 다른 걸까요? 똑같습니다, 선배님들. 말소 기준 권리 똑같고 선배님들이 이 권리 분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권리 분석도 똑같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틀리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조세 체납으로 인한 경매가 제일 많죠. 이 조세 체납이 압류를 해서 이 압류가 경매를 진행시킨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등기도 축탁 등기하고 세무서에서 축탁 등기로 보내버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틀렸던 게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2억의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뒤로 조세 체납에 압류가 걸렸어요. 조세 체납 압류는 등기된 순서가 아니죠. 법정기일을 따지는 겁니다. 발급을 하는 조세 같은 경우엔 발급일,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조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일이 될 겁니다. 이 압류가 걸렸어요. 이게 재산세라고 칩시다. 재산세면 이건 장애세입니다. 이런 부분만 틀렸어요. 이게 5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얘가 선순위니까 다 받고 나간 애다 2억 써가지고 낙찰받으면 나한테 없네, 나 인수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얘 전에는 이 장애세가 얘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5천을 먼저 받아가고 이 임차인이 1억 5천을 받아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5천만 원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법으로 바뀌었답니다. 23년도인가부터 이 임차인의 권리가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바꿨답니다. 얘가 그냥 다 받아간대요. 법정 기일보다 우선되는 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세를 계약할 때 임대인의 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기도 하죠. 지방세, 국세가 밀린 게 있다면 그거는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공매 배우고 오세요. 와, 공매는 우리끼리 해먹어요. 예전에 안 했는 줄 알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선배님들 공부 안 하면 남에게 내 돈 다 줍니다. 경매 기술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선배님들. 선배님들 경매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선배님들이 1등 하고 싶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써내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써내면 선배님들이 맨날 1등이에요. 근데 안 써내고 낙찰을 못 받잖아요. 선배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철저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2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어요. 2억 4,800에 입찰을 해서 받았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경매하는 거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 거라도 200만 원 싸게 받았다. 이게 정상입니까? 가서 500만 원 깎아보세요. 깎아줘요. 공부 안 하면 내 돈 다 줍니다. 돈이 다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잖아요, 선배님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바보 됐다, 내가 바본가 하는 책만이 남게 됩니다. 대출 규제와 정부 규제가 동시에 들어가면 부동산업은 항상 어렵습니다. 대출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지랄들 하는데 안 나옵니다. 대출, 이런 상황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선배님들이면 딴 거 하세요. 한 달에 2부 이자를 받게 되면 연 24%죠. 근데 그렇다면 연 20%의 수익률을 내면 선배님들이 수익률 어떠세요? 괜찮죠? 근데 내가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20%의 수익률을 냈다고 치면 100만 원이에요, 선배님들. 그럼 이 뭐 하는 게 맞겠어요? 1년 동안 이거 투자하면서 머리 쓰고 하는 게 맞겠어요? 딴 일 하는 게 맞습니다, 선배님들. 소액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경매라는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선배님들 있죠. 상가, 토지, 뭐 이런 것들, 전원주택,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액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홀려가지고 경매하시는 선배님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심, 2번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배님들 이거 해서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맨날 우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선배님들 진짜 현실은 해피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울한 게 더 많아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은 게 현실인 거는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많이 아시겠죠. 근데 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여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굳이 경매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이면 경매입니까? 고해성사하자면 저는 경매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아요. 저한테 경매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중에 그냥 하나인 겁니다. 선배님들도 그렇게 의미 두지 마시고 이 경매 공부하시면은 부담도 덜 되고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